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밤의 토크 사회기 진행을 맡은 송윤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정신분석가 양동석 원장님, 그리고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시자 정신건강 전문의이신 신만식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두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직접 저희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저쪽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멋지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박수 연습했으니까 걱정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리고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 중에 제가 그 정신과 의사고 또 그 중에서 또 정신 분석을 하는 정신 분석가 양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일어서서 열심히 소개를 해줄 때는 저는 이렇게 센터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고 요즘 제일 어려운 것이 왜 이렇게 정신과 의사 중에서 이 센터장이 힘들까 이런 점들을 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사회를 전체적으로 건강을 챙기고 이런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돼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정신과 의사의 역할 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했던 이런 장면들이 지금은 더 어렵고 또 후배들이나 나머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역사회 정신과 의사 또 지역사회 정신의학 내지는 이렇게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신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당한 부분에 있어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기술이 제일 많이 지식이 알아야 될 부분이나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신만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소개 멘트를 준비해 오실 줄 알았으면 저도 멋있게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네요. 네, 그 두 분이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정신분석가라고 여러분들 하시면은 혹시 정신분석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다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정신분석가라고 하면은 되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혹시 정신분석가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이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정신분석가는 이제 그냥 딱 한 줄로 이야기하면요, 이제 그냥 말로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신분석가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정신과 의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제 이제 그 대학교 동기들이 저를 보고 이제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친구로 같이 이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내 마음을 읽으면 어쩌나? 이런 이제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수련도 받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정신 분석가가 딱 되니까 이제는 이 오해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거든요. 정신과 의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나면은 경계를 해요. 얘는 분석가가 됐으니까 혹시 나를 한눈에 깨트려 보지 않을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친구들도 편하게 생각합니다. 제 동료분들도 그냥 말로 이게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제 뭐 실제로 들어가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건 이제 그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말로 치료하는 사람이 정신분석가라고? 또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조금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앉아 계시는데 이제 사회자분이 안쪽에 자리가 예약되지 않았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앞에 앉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상황을 제가 어디서 겪었냐면 이제 정신분석가들이 2년에 세계에 있는 정신분석가들이 다 모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학회를 합니다. 올 여름에 이제 런던에서 했는데요. 그 런던에서 할 때 그 세미나를 하는데 똑같은 멘트를 합니다. 사회자가 여기 이제 하시는 분이 앞에 자리 비었으니까 뒤에 분들 앞으로 앉으시라고. 여러분은 이제 세계적인 표준에 지금 이제 맞게 지금 행동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런 것이 비슷하구나, 이런 게 좀 다르구나, 왜 다르지, 왜 비슷하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같이 이해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말로 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정신분석가 원장님을 모시고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긴장을 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하는 행동과 모습들이 원장님한테 분석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오늘 진행을 맡아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이렇게 원장님들이랑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실 경우에 아까 여러분들 들어왔던 오픈 채팅방 기억하시죠? 네. 오픈 채팅방에 언제든지 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함께 편하게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다들 자기 이름이 아닌 각자 프로필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게 조금 어렵다, 불편하시다 하신 분들은 그냥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원장님한테 사실 정신분석가 원장님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정신분석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뭐 꿈을 해석해 준다거나 뭐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꿈을 꿨거든요, 아침에.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꿈에서 먼저 꿨어요. 혹시 이런 것도 이렇게 관련이 좀 있나요? 혹시 그 꿈을 어떻게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그냥 뭐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두 가지 일이다 보니까 꼭 그 뭐 분석가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신과 의사로서도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서요. 꿈은 사실은 사람은 매일 꿈을 꿉니다. 단지 그 꿈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매일 꿉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꿈을 꾸는 꿈이 따로 있다, 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꿈을 꾸지 않는 잠 동안에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는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내가 낮에 그 전날 경험했던 것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자는 동안에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것도 섞여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꿈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고 분석에서 이해하는 방법은 약간 거기에서 조금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꿈이 우리의 속마음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꿈은 그 속마음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로 나오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좀 어렵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섞여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낮 동안에는 말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낮 동안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꿈과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예요. 혹시 저희 센터장님이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신 분석은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정신 치료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정신분석과 의사가 바라보는 마음을 바라보는데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마음을 바라보듯이 전자현미경에 가깝다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좀 더 보는 것이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런 것도 자세히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꿈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60에서 80%가 그날 관계된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에 관계된 일, 또 뭐 누구하고 이렇게 꿈이 좀 쉽게 생각나는 꿈들, 그 다음에 또 대개 꿈 내용들 또 보면은 이제 자기 소원을 또 이렇게 이루는 듯한 그런 소원 성취의 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역사의 인물이라든가 유명한이 된 사람들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꿈을 해석해가지고 예지몽이라고도 하고 좀 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가면서 좀 더 이렇게 그 부분을 알려주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치과를 갔다 오거나 병원을 갔다 오면 주사를 맞잖아요. 내지는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 동네에 이렇게 꼬마들이 와서 동생하고 항상 이렇게 그 치과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되게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꿈도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반복해서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무의식적인 힘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좀 생각합니다. 그 말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계속 생각했던 거, 그날과 관련된 거가 뭐 60%가 나온다. 저도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이걸 너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꼭 꿈을 이해해야 하나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꿈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꿈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 같이 꿈에 내가 낮에 경험했던 게 나오고, 또 때로는 내가 소망하는 게 나오고,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이해를 하는 거지. 뭐 비슷한 말인데 조금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해해야 한다기보다는 꿈을 통해서 나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꿈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이해,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통해서 나를 이해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되게 어려우면서도 되게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내시경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그럼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깨어날 때 무슨 얘기 할까? 깨어날 때 무슨 얘기 할까? 부인하고 같이 꼭 가야 될까? 따라가야 될까? 이게 이제 꿈속에서 많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가끔 자면은 제가 좀 잠을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났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물끄러미 쳐다볼까? 이런 게 가끔 두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저보다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긴 했는데 정신분석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왕도가 그래도 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점이 이렇게 이 마음 속에서 꿈과 무의식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만 나오면은 좋을 텐데 그 무의식이 올라오면 그렇게 나와서 하나 꼭 의식선상에 올라올 때 센서가 하는 것이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마음으로가 듣고 괜찮을까? 딴 여자를 좋아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들이 가끔 사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좀 외람된 얘기긴 한데 아마 유명한 바람꾼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항상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도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혹시 꿈속에서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아마 분석가가 말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꿈에서 그럼 다른 여자가 나왔던 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일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름다운 거는 아름다운 거고 그게 나하고 별개로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꼭 나하고 이렇게 관계돼 가지고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인데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하고 관계 없는 것들을 나하고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이제 마음의 짐을 이렇게 막 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쌓았던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해서 이게 좀 덜어가지고 가볍게 내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이제 됐으면 하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꿈을 이해하는 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꿈을 이해하며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부는 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걸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그게 이제 제 솔직한 답변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 꿈만 분석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꿈만.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중간 정도였어요. 일부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남은 부분도 그렇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 센터장님이 해주셨던 말 때문에 또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위 내시경을 하면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잠들면 안전할까요?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시거든요. 저도 사실 저는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자기 병원에 와서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꿈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잠깐 깨어나는 시점에 질문을 하면 사람이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다른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가진 꿈들이나 내용들은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 수 없는 것들일수록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그래도 금방 이런 꿈은 이런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뇌라든가 우리의 이렇게 무의식이 됐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은 얼마든지 가면을 많이 씁니다. 그 색깔을 바로 드러내는 것은 쉬울 때는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꿈인지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절대 그 사람이 안 나타나요. 다른 얼굴로 나타나거나 내지는 전혀 모르는 얼굴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건 자기의 무의식이나 자기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근데 대부분은 잘 못 믿어요.
내가 누군가 이름을 얘기해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불러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정도 아니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많으면 두려움이 나와서 다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 늘 하잖아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던졌을 때 자기 확신이나 자기 감으로 던지는 것이지 내가 얼마타를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 자신의 대신 갈등이 너무 많은 복잡하겠죠. 들키게 됐다는 그 너무 감추려고 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오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색깔이 보입니다.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우리 무의식이나 우리 뇌는 전체적으로 나를 잘 보호해 줍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려워 말고 이렇게 내시경 하는데 제 마누라하고 같이 가봤는데 아직까지 큰 실수 없었어요. 저도 꼭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이게 좀 생뚱맞는데요. 그 코골이의 치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잠자기 전에 내가 코를 안 골아야겠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면 코골이를 조금 덜 한다고 책에 써져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참 놀랐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믿는 입장입니다. 믿는 만큼 나타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방금 올라온 게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이 의식으로 자각될 때 심적으로 힘든데 해소 방법이 있나요? 질문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의식과 의식. 조금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좀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좀 이제 너무 이제 좀 교양의 시간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송나라는 이제 문화와 예술로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이제 나라인데요. 그 중에 휘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북송의 마지막 두 번째 황제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문화와 예술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취미 중에 뭐냐면 화가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화제를 줘요. 이제 화제라는 거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림을 그리게는 안 하겠잖아요. 좀 까탈스럽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화제는 이런 겁니다. 답, 화, 귀로, 마, 채향. 그러니까 이제 답은 밟고 꽃을 밟고 돌아가는 길에 말에서 꽃향기가 난다. 요거를 화제를 줬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꽃을 그리지 말고 요 꽃향기를 그려라. 표현해라. 어떻게 화가가 그걸 그렸을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나라면 어떻게 그렸을 것 같다. 꽃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꽃을 그리면 땡입니다. 탈락입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여러분 그 중국집 가면 거기 말 그림 있잖아요. 네. 말 그림 보면 말 뒤에 나비가 이렇게 쫓아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산중 장 고사.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산중에 옛날 절이 담겨져 있다. 요거를 그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절을 그리면 안 된다. 절을 그리지 말고 절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가 이거 어떻게 그려요? 네? 스님을 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님을 그려요. 네. 그러면 스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절이 있다는 거. 탑도 안 돼요. 건물은 그리면 안 돼요. 불상. 네? 불상. 절에서 중요한 것은 탑입니다. 사실은. 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부처님의 살이나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탑이에요.
그래서 탑도 안 되고 절도 안 되고. 화가 난 승려를 그리는 거. 네. 어떻게 그렸냐면요. 연기를 그려요. 아. 밥 짓는 연기. 그리고 스님을 그리는데 어떤 스님을 그리냐면 물동이를 뜨고 가는. 밥 지으려면 물을 떠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표현될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검열을 거칩니다. 이거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려면 본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이걸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니까 근데 그 다른 모습인데도 내가 괴로워요. 왜? 네.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괴로운 거는 제 생각에는 네.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그 깊은 내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약간 알 수 있는 정도 괴로움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괴로워하는 거를 내가 아는데 무시하면서 살 때가. 그것이 옆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한마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꽃이랑 저를 표현할 때 다른 거를 한다는 말씀이 좀 되게 와닿아가지고 이해가 좀 잘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주제가 마음 어디로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괴로움 그리고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각자가 뭔가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살짝 주춤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혹시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요. 여기 제 오른편 위쪽에 있는 그림 보시겠어요? 네. 뭐 이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네. 화가도 아실 거예요. 화가 이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고호. 전체 이름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네, 빈센트 반 고호. 빈센트 반 고호는 사인을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뭐라고? 네, 빈센트 반 고호인데 보통 화가들은 이제 사인이 있잖아요. 자기 사인이 그림 그리고 나서. 근데 빈센트 반 고호는 근데 사인이 틀려요. 보통 화가들하고. 예를 들면 이제 고호하고 같이 막 다리 올라가고 있네요. 폴 고갱 같으면 고갱이라고 사인을 하죠. 근데 빈센트 반 고흐는 빈센트라고 사인해요. 그것도 자기 기준에 차는 작품에 대해서는. 근데 빈센트라는 이름은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자기 작은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보다 1년 전에 사산된 빈센트 반 고흐의 형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빈센트 반 고흐의 세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이제 반 고흐라는 사인을 하지 않고 빈센트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하고 이건 제 추측인데요. 아버지하고 뭔가 이렇게 씨름을 좀 마음에서 씨름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로 나타나는 그 반고고라는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쓴 게 아니고 빈센트라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고의 이야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쓴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센터장님도 함께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발음이 중요하죠.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노래가 스타일스타인 나이트라고 런 리앙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게 있나요? 카톡을 살짝 치워보시죠. 저 그림에서 뭐가 제일 보입니까? 별, 그렇죠? 또요? 먹동이요. 먹동. 저 사람이 그릴 때 그냥 터치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또요? 바람, 휘몰아치는. 또요? 나무예요, 탑이에요. 나무. 나무. 네. 나무. 저게 유명한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사이프러스라는 것이 저기 이제 이슬람에서도 많이 있고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데 저 나무가 저 장면을 그리고 있을 때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에 있는 한 지방에 입원해 있으면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저 휘몰아치는 그런 동작들, 저 블루 칼라, 저 사이프러스 나무가 주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별과 달과 이런 부분을 보고 저 마을, 저 부분은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좀 그리는 거예요. 살짝 있어. 그래서 저 휘몰아치는 아까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본인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자기의 이 정신 세계를 좀 더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고민하고 흔적이 있고 그 부분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 내면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노래 중에서도 이제 그런 셋댄 프리라고 그런 부분을 자유스럽게 하고 그런 세니티라고 그러죠. 자기의 이제 맑은 정신을 위해서 저렇게 권해하는 것이고 저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가끔은 우리가 못 알아먹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 그림이 주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인데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또 그분을 한번 이해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서 잠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음 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마음도 떠오르고 어머니도 떠오르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죠. 알고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그 다음에 더 우리 마음속에서 싶어가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뭘 알고 싶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라도 계속 보이면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하고 관계된 질문 중에 하나 아까 좀 나와서 무의식이 주는 의식선상으로 올라오는 것에서 가장 성숙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에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알면서 자기 실현을 하게 되는데 무의식이 의식 속으로 오는 순간에 상당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치료 뭐 저는 정신치료보다는 좀 지역사회 정신학에 더 관심이 많고 이런 점이긴 한데 정신치료의 가장 지난번에 얘기하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는데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나오는 순간에 좀 괴로워도 나오면은 그만큼 해결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핵심입니다. 네,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물어볼 때 보면은 그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다들 좀 이야기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자신의 마음을 좀 잘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좀 알아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분석가가 처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늘 이해하는 부분에 제 마음은 제 등과 같다고 항상 이렇게 배웠고 하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제일 가까이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제 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누구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보는 자신도 있고 항상 상대가 보는 자신도 있고 상대하고 나하고 같아지는 부분들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치료자가 된다 하는 것은 제일 유명하고 제일 항상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정화수 있잖아요.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비추었는데 그 정화수를 이렇게 살짝 봤을 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누군가 치료자가 되고 제가 했을 때 더 이쁘게 보여준다든가 크게 보여준다든가 치료자가 자기 생각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로 제가 보는 게 많은데 거울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과장되지 않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일기 쓰는 것, 꿈을 아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특히 실수를 하는 거라든가 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코멘트를 해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때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할 때 술을 먹고 하는 행동들이 가끔 또 들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알면서 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들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요.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뭔가가 나도 모르게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 뭔가를 이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계속해서 이제 선의에서 뭔가를 베푸는데 그 선의가 꼭 선의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 선의를 베푸는 거를 멈추지 못한다든지 나는 친구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뭔가가 엉켜요. 이런 것들이 뭔가 반복될 때 그리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걸 이렇게 분석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또는 내가 그걸 하면서 즐거운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뭔가가 이게 좀 싫든 좋든 반복될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아까 물어보신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반복한다는 것이 조금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진짜 나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나 소화가 안 됐으니까 뭐 소화제를 먹여주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루를 굶어서라든지 나를 좀 원상태로 만들어주라고 하는 거죠. 이 체하는 거하고 이 반복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서 이게 뭔가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된 채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사인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인이 무엇인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알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런 사인을 이제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그 사인이 나를 좀 힘들게 할 때는 좀 이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오늘은 집에 가서 한번 얘기를 써봐야겠네요. 또 하나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게 됐을 때 고통스럽거나 우울한 경우들도 있어서 외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신분석가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센터장님 할 말이 없으시니까 센터장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잘 들어오면 배려버리겠죠? 여러분 크게 웃으셔도 돼요. 배려버린대요. 더 중요한 것이 외면하는 거잖아요. 외면하는 거. 그 부분이 우울한 경우, 고통스럽고 우울하다.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데 그걸 외면하고 싶다. 직면을 못하겠다. 그래서 피곤한 거죠. 그러면 나의 고통스럽고 우울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늘 지난번에도 했지 반복적으로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그릇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물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릇을 계속 키워놓으면은 그 물이 들어왔을 때 넘치질 않겠죠. 그래서 그 물이 넘치지 않는 내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게 뭐냐? 그러려면은 적어도 자기가 자기 몸에서 무슨 잠을 원하는지, 먹기를 원하는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와야 되는지, 자기 몸 안에 오고 있는 이런 사인들을 느낄 수가 있어야죠. 그건 자기가 다 알아요. 근데 일이 과하거나 직장에서 계속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돈이 없거나 부부간에 뭔 일이 생기거나 자식간에 뭔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자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잠이 와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적당한 잠을 자야 되는데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죠. 마음을 가장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잠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필요할 때 자고 내가 잠을 잘 자냐 안 자냐 이걸 보면 내가 좀 더 마음이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잠을 잘 좀 자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냐 내 피부 색깔이 좀 더 낫냐 거칠거칠하냐 이것이 그 마음들에 좀 더 우리가 내 스스로의 사인을 볼 수 있고 그때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 때 아까같이 그릇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간들 제일 중요한 건 아까같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바르게 내가 누군가 얘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사인들이 요구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즐거운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주면서 즐겁게 해야 돼요. 즐거운 일을. 그러면서 자기가 그릇이 커지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물이 다른 데로 간다.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한 가지가 조금 이제 더 붙이면 이제 전에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법어로 남긴 게 이제 산은 산이 물은 물이라는 게 이제 법어로 남기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유명하신 제가 이제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명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 이제 궁금해하고 있을 때 제 이제 스승님이신 이무석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집이라고 한다든지 뭐 자동차라고 한다든지 뭐 건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은 산이라고 하고 물을 다른 걸로 부르지 말고 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있는 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게 그분의 말씀인 것 같다고 이제 임석 교수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수들의 세계는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감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마음의 그 짐이나 무게를 나하고 관계없는 것을 자꾸 내 마음에 얹어서 짐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물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있는 대로 보려면 사실은 이제 내 마음에서 이게 쌓여 있는 짐을 이렇게 덜어내야죠. 그래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이제 그거를 아까 이제 뭐 이제 일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제 생각에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좀 덜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덜어낸다는 것도 있고 이제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덜어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덜어낸다는 게. 네, 제 스승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에게는 스승님이 좀 몇 분 계세요. 아버지 제가 이제 그 고고의 아버지 이야기, 고고와 아버지 관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드렸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 같은 스승님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이무석 교수님도 계시고 돌아가신 이제 김성희 교수님이랑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일랜드에 가 계신 브라이언 수사님이랑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계신 신만식 원장님도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데 이제 김성희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음을 어떻게 돌아볼 건가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일기를 쓰라는 거였어요. 내가 오늘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 그런 게 하고 그분이 이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전남대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내려오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야단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게 저한테 제가 그분한테 배웠던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까 물어보셨는가? 그거를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내 앞에 있는 뭐 환자분이라고 하고 저는 또 제가 같이 일했던 병원 이제 영암병원에서는 손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나와 있고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계속 아마 해왔고 여러분도 사는 순간에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런 고민하시는 것들을 계속 해가시면 언젠가는 뭐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민들을 매번 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30살이 되면서 30살이 좀 넘었지만 제가 항상 그때마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에는 학업, 20대에는 취업, 그리고 30대가 되고 나니까 결혼에 대한 걱정이 항상 이렇게 고민들이 매번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언젠가 이 고민이 조금 다 해결될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언제 나는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게 건강한 건가? 라는 고민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한 건가 질문하는 것이 건강한 거고요. 더 건강한 것은 이 발달 과제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건데 힘이 없을 때는 고민이 되고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원양어선에서 이렇게 짱어나 고기를 이렇게 잡아오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뱀장어나 이런 거를 하나씩 넣어요. 그러면 그렇게 넣어갖고 오는 이유는 그렇게 넣으면은 그 고기들이 살아서 옵니다. 근데 그 자체로만 두면은 다 이렇게 생존 욕구가 없어져가지고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는 부분은 계단형으로 성숙을 합니다. 계단형. 이게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 너무 탁 넘어가게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부분이 나에게 훨씬 더 도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해서 애기 낳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국가적으로, 정신적으로 저의 고민이 되죠. 고민이라는 것은 제가 함께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부분이 기꺼이 나한테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겪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머무르게 되면 그 얘기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달을 거치는 것들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려면은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한 겁니다. 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르는데 거기다 계속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헷갈리잖아요. 원장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한다는 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가 원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해서 취업을 하는 것인가 할 때 이제 항상 자기가 원하기보다는 남들이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오늘 주제가 우리 마음 어디로 가지인데 사실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들 남들이 바라보는 대로 방향을 좀 정해서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될 과업 중에 하나인가 라는 생각들이 참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것이 제일 건강하다고 그랬죠? 제일 필요한 부분이 마음을 보고 마음을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무 얘기. 그리고 나무를 알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내 안에는 아까 얘기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간도 있고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웃들이 항상 내 마음에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늘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그래도 또 뭐 그 상당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공자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순. 제가 이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죠. 그 이순 앞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주위에서 있는 사람이나 하늘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엄청나게 수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내 가치를 나를 계속해서 조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주위에 항상 아까 현실이 저를 계속 건드리지만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서 제가 가야 할 게 이제 단계죠. 제가 하는 단계는 그러면 내가 꿈을 꾸나 내가 술을 먹고 하는 얘기나 내 이승에서 깨어날 때 얘기나 화가 엄청 났을 때 하는 얘기나 이 부분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나 대개는 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같아요. 많은 성인들이나 많은 잘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원망을 너무 많이 사고 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원망을. 그래서 제가 그리는 이상세계는 그것도 아니다. 가족이 힘들긴 하더라도 내가 가족하고 좀 멀어질 때도 가족이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에서 제 생활을 좀 더 가꾸고 싶은 욕망이 좀 있습니다. 오늘 와이프분이 안 오시는 거죠?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저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혹시 원장님도 피드백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고호가 이제 그 쌓인 이야기 하면서요.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런 갈등들이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런데 꼭 그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수련을 받을 때 제 이제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그 최영 교수님이 계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는 좀 희망이 있는 나라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그 존경하는 사람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외국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 운동선수 이게 1등이에요. 1, 2, 3 상위권에.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우리 그것도 압도적인 퍼센트로 아버지가 1등을 했었어요.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수련을 끝나고 나서 이거 정말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두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문계하고 실업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실제로 제가 물어봤어요. 한 200명 좀 안 됐고 180명 정도 됐었는데 해보니까 한 40% 가까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지금은 이게 그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냉장고는 필요한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갈등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존경하는 아버지를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게 분명히 고민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썼던 것 같네요. 대개들 돌아가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버지로 써줘야 될 텐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대기실에서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요즘에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카카오톡을 안 쓰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또 없으시죠. 근데 저 양동석 원장님께서는 카카오톡을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었거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카톡으로 소통을 하는데 카카오톡을 안 쓰신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그 아까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 것 같이 뭔가를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야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하고 관련된 이런 정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게 저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그분을 보시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제에 대해서 많이 아실수록 이게 섞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게 이제 카카오톡도 안 하고요. 따로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오신 분이 선생님 이거 찾아봤는데 흔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예.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뭐 이렇게 홈페이지도 할 수 있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하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제가 약속은 했는데 고민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다시 또 이문석 교수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문석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 방송 출연을 해서 하셨던 것 중에는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 다 모든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의 도움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본인들이 각자가 가고 싶어 하시는 길들을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이 그거를 감당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그 방송이나 이런 걸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분 영향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정신 분석가들의 이렇게 애매한 태도가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려면은 그만큼 이렇게 정신치료하는데 전이가 돼야 돼요.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이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노출을 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많은 치료 중에서 이제 정신 분석가들이 쓰는 태도 중에 하나죠. 꼭 뭐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정신과를 방문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에 또 정신 분석가들이 좋아하는 것이 전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아버지로 보는지 형으로 보는지 또 그 순간에 또 선생님으로 보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이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알려지면 잘 안 하고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야 그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세계는 보면은 잘 안 믿습니다. 눈을 안 가리면 눈을 가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마음이 보여요. 눈 뜨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싸가지 없게 눈을 감고 항상 수업을 받았어요. 눈도 작잖아요. 넌 자냐 듣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왜 필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또 중요한 게 정신과 의사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을 아까 같이 잘 돌보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데 다수 그룹 이렇게 집단 내지는 이렇게 지역사회 이 부분을 돌보는 데서는 상당한 많은 아까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정신적으로 편안한 스트레스를 좀 더 이겨나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것이 우리 지금 센터의 사명처럼 행복한 동굴을 만들겠다. 정신과적으로 어려운 것도 좀 예방하고 극히 어려운 정신적으로 힘든 정신질환자들을 좀 더
재발 예방을 하고 가족들도 돌봐주면서 삶의 질을 향상을 해서 행복한 동굴을 만들겠다. 정신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많은 분하고 나눠가면서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가진 역량이 공부를 덜 했는지 성격이 그런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송에 나와서 다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과 의사들은 또 현실감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했을 때 비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를 잘 노출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이가 몇인지 물어보면 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또 노인분들한테는 또 자기를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일부러 과장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분이 물어보면 인지적으로 시간이나 내가 누군지 사람이라는 것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이제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신 분석은 좀 약간 봤을 때 소수를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사치스러운 하나의 그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이제 여기 나온 것에는 이제 이무석 교수님 이제 영향도 있지만 이제 브라이언 수사님이라는 외국 수사님이시거든요. 아일랜드 분인데 그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 정말 평생을 헌신하셨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뭐 이제 그분과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그분이 하셨던 일을 약간의 홍중례만이라도 좀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나오게 되는 걸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동부 주민의 행복한 삶,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수신하신 분이고 또 본인이 가끔 모셨던 또 스승들은 정신 분석을 좀 더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혼동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분이 싸우시는 건 아니시죠? 좀 더 길어지면은 더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제가 괜한 걸 질문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는 각자가 조금 다들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저도 똑같이 학교 다닐 때 저도 눈을 감고 수업을 들었었는데 필기도 잘 안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냥 좀 더 눈을 감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혹시 학창시절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질문들도 받아봤었는데 저희가 사실 또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사전에 질문지 같은 걸 좀 받았었어요.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질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원장님 하나씩 뽑아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고 혹시 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이제 자기 얘기를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아까 비밀 보장이나 여건이 잘 항상 고려해야 되고 뇌에서 항상 일을 하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도 내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하고 제가 이 토크쇼를 하면서 좀 더 하는 것은 다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렇게 제일 많이 천천히 상타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얘기대로 자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고 좀 실질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자리 또 이런 질문들이 왔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었어요. 먼저 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신가요? 무지와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편안함과 여유. 사람은 그러니까 행동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오해하는 게 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는 어떤 이제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행동하고 나서 생각을 하고 뇌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지과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 분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이제 삶의 고민들을 이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아마 조금 좀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게 뇌가 아니고 뇌가 생각하는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편안하고 여유로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는 있는 대로 보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니까요. 그러면 아마 좀 더 편안해지고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편하게 적어주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얘가 편한가가 중요하죠. 가끔 막 불을 펴놓고 편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불편하면 불편한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되게 될 수도 있고 자기 노출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겠죠. 그랬을 때 혹시나 정신과 의사로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되게 자살이나 타살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제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부분들의 비밀을 많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러듯이 많은 부분에서 여기서 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똑같이 어디 가서 가능한 이렇게 개인적이다 이런 부분은 비밀을 잘 보장해 주는 것이 편하게 해주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간을 좀 더 이렇게 넓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가끔 글루코스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을. 그래야지 짜증이 좀 덜 나고요. 담배 피는 사람은 60에서 80분 정도 하다 끝내야 되는데 좀 더 늦게 하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면 벌써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시 공무원을 공부하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했을 때 이 부분이 되면은 늘 항상 이렇게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아까 얘기한 우리 뇌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동구청에 내지는 무슨 과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상상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림도 그려놓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 지루하고 공부가 안 될 때는 그거를 딱 해놓으면은 우리 뇌는 알아서 갑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또 어느 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그랬구나 하고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목표를 써놓고 그 장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장면을 늘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이 어디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하면 공부가 안 될수록 좀 뒤져서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좀 더 괴롭고 할 때는 어느 부분에서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해야 되고 대인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정신과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입니다. 어떻게 대인관계를 잘할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건강 잘 챙기는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듯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아침마다 하려고 늘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강원국 글쓰기로 왔을 때 늘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날 자기가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질문에 대해서 막 대답을 좀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좀
핑계거리를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뭐를 요즘에 하고 싶냐 물어봤을 때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왜 가지 않냐 물어봤었을 때 항상 하는 말들이 시간이 없다 또 하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없다. 항상 이 두 가지 핑계를 가장 많이 대지 않나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정말 우리들이 그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가 이런 거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핑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저희들이 그렇게 핑계를 좀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어디서인가 이제 들은 건데요.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 세계적인 부자가 자기 이제 그 운전기사한테 이제 그 어느 날 운전기사가 이제 물어보겠죠. 뭘 하고 싶은가?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워렌 버핏이 하고 싶은 거 30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5가지를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가 물어봤죠. 그러면 요 5가지는 지금 당장 하기 힘들고 이야기한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필요하니까 요 25가지를 먼저 요거를 좀 하다가 또 5가지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를 아예 지워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뭐 5가지만 하라. 글쎄요. 글쎄 그게 이제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워렌 버핏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버핏이라 자기 얘기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늘 정신과 의사 하면서 뭐 찾아오는 손님 많아요. 그럼 아이고 많죠. 왜 이렇게 많아요? 시간하게 돈에 항상 쫓겨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아내가 이렇게 당신은 돈도 잘 못 버는 저렇게 뻔뻔하니 막 버는 척해도 잘 살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고 돈이 나를 따르게 하기 때문에 난 지금 돈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뭐 언제 돈이 필요해? 뭐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아. 그것이 시간이나 돈이 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나 돈을 너무 많이 쫓아가. 그래서 뭐 배운 것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제가 개원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을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간에게 많이 편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기가 구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기면 항상 시간도 납니다. 시간이 나요. 그래서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나의 주인, 내가 누구의 주인이요? 뭐 이상한 이렇게 종교나 이런 데 가면 뭐 누가 주인이에요? 막 주님 막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가 주인인가? 나의 주인은 내가니까 가치가 주인인가? 그래서 나의 주인이 돈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나 시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돈이나 시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은 시간도 나고 돈도 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돈의 주인이 되고 제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듣지만 참 오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든 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제가
여행 가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네,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다시 또 하나씩 좀씩 여기 질문지를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직업, 또 노력 이렇잖아요. 요즘 제일 잘 사는 것 같은데 제일 불쌍한 것이 그거잖아요. 항상 욕 얻어먹는 얘기긴 한데 직장이 나를 위해서인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데 제일 어렵고 제일 큰 스트레스가 직장이 없는 우리 이렇게 성인 내지는 청장년들 이 부분들이 하는데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아마 AI가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려면 순환도로를 가끔 타요. 순환도로를 타는데 순환도에는 지금도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직장이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을 만났을 때 사람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서 직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을 때 저나 마찬가지 내가 어떤 일에 있을 때 기계보다 나은지 기계보다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계하고 경쟁 대상은 아닌데 내가 기계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기계에 위축이 돼가지고 AI에 위축이 돼서 안 하는지 가장 좋고 가장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드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욕을 얻어먹으세요. 쫓겨나지 않을 정도만. 선을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신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이후로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 맞출 필요 없는 용기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너무 무거워서요. 쉽게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네, 좀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조금 이제 용기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정신분석가도 막 답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답 맞추려면 피곤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자꾸 답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요.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이 창조를 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지구가 빅뱅을 해서 스스로 한 것이지 누굴 믿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데 지금까지도 그거 갖고 계속 왈가왈부를 해요. 답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답을 몰랐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항상 할 때 답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답에 대해서. 답을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가 싫고요. 질문 잘하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냥 오늘은 생각나는 대로 막판 정리하겠다. 이런 질문 해줘요. 확실한 거는 역시 답이 없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사실 항상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물어봤었을 때 저희 한국인들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왠지 남의 시선에 좀 신경 쓰이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질문을 하기를 되게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욕먹을 각오도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조금 새로운 걸 하기에는 그만큼에 대한 용기나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정도 질문을 이 자리에서 그냥 좀 받아보고 마무리를 할까 생각이 들어요. 방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만큼은 좀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혹시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 떴어요. 네. 제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하나가 떴네요. 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작성하신 분의 아픔이 느껴져서 괜한 추측으로 상처를 주지 않을까 조심해 주신 게 아닌가 해서 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좀 질문 같은 거 하나 해주실 분 계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질문이 뭐냐 이 순간에 질문 안 해도 되나요?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좀 끝까지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원장님들께 그냥 한마디씩 좀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이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저희 센터장님 먼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음대로 하려면은 아까 센서가 저를 항상 괴롭힙니다. 현실감이 욕먹지는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센서가 항상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 센서를 작동하기 전에 자기 혼자서 살짝 그걸 해보고 자기가 한번 살짝 바라보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가는 사람을 항상 두는 게 중요해요.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쩌는지 그 전에 살짝 띄워서 센서를 스스로 살짝 작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하고 와서 하면 상처를 받았고 다음에 하면 또 유축이 돼요. 마음껏 질러보고 그런 게 같이 이제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라든가 혼잣말을 하는 거라든가 일기를 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 그냥 오늘은 센서 없이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근데 그런 방법이 하나가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떠오르는 대로 팍팍 시간 내에 계속 던져놓는 거예요. 이러듯이 그 방법을 써가면서 센서를 자기 스스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더 안정감이 좀 찾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신뢰가 되는 사람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누면은 마음대로 가는데 좀 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시기가 되면 거쳐가야 되는 이제 관문 같은 게 그 발달 과제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이거거든요. 이 그림. 고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죽을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 그림에 자기의 영혼을 담을 수 있었고 그거를 저희들이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이제 20년이면 이제 30살들이 됐을 거예요. 20년 전에 청소년들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하고 했었던 것도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의 결과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은 한번 누구를 존경하냐고 한번 이제 자녀분들에게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져가고 같이 고민하십시오. 네, 질문. 아까 센터장님께서 많은 필요 없었는데 많이 이렇게 대인 관계에 관해서 약간 질문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지
약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나이대에 맞는 약간 대인관계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고 다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약간 어떤 식으로 제 생각엔 그게 항상 답이 딱 명쾌하게 나오는 게 어렵다 생각. 왜냐면 사람 대 사람 관계니까. 근데 약간 어떤 식으로 답을 좀 해주시는지 약간 궁금했어요. 대인관계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인지 형제간의 관계인지 마음속에서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는데요. 가장 많이 대인관계를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제가 하는 방법은 나도 편한데 상대도 편한가? 상대도 편한가? 나만 편한가? 상대도 불편한가? 최소한의 제 전법은 이렇게 공사하고 막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이 상대에게 편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대인관계 이론은 엄청 많은데 제가 가진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편한 방법이 상대한테 편한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 비행기 타면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탔을 때 산소 마스크를 누구를 먼저 써야 됩니까? 엄마 먼저. 네? 엄마가 먼저 하고 자녀를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해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아기를 먼저 씌워야지. 아이를 하다 보면 엄마가 기능이 떨어지면 엄마가 못 하잖아요. 먼저 자기가 하고 나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아이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쓰고 이렇게 나오면 세월호 선장이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를 먼저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먼저 씌우는데 이 동작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나도 좋은데 상대한테 좋을 때는 언제든지 팍팍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고민을 하고요. 갈등이 있는 데에는 시간을 내십시오. 대답이 됐나 봐요. 혹시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 혹시 질문이 없으셔도 돼요. 네, 근데 혹시 이렇게 질문이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사람들을 만나면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 이거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모든 책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두 분한테 내담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물론 분석도 받으셨고 막 하셨겠지만 우리도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심을 이룰 때도 그냥 그 내담자와 관계서가 아니라 그때 본인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분석가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제가 제 이렇게 표정이 읽히면요 제가 오늘 마누라한테 구사리 먹고 왔어요. 내에 있는 감정을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 사람이 나를 읽는 표정이 느껴지잖아요. 오늘 굉장히 피곤한 것 같다. 그럼 이제 나로 인한 일이면은 살짝 그런 건 이제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자기 노출을 살짝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핑계 대면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나 그 순간에 딱 전달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다.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방금 전에 내지는 뭐 오늘 뭐 술을 많이 먹어서요. 내지는 집안에 오다가 뭐 사고가 하나 났어요. 오늘 오는데 뭔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답이 되셨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이제 그것이 좀 분석가가 되는 과정에는 이야기하신 것 같이 저도 이제 분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분석을 받고 또 이제 그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그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죠. 첫 번째.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또 이제 그 이야기하신 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인정할 거고 인정하기도 하고 또 인정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 안 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그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깊게 들어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분석가 원장님들은 되게 조금 애매하게 양쪽 다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서 애매한 걸 잘 참아야 돼요.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제가 이 주제 어디로 가지 제가 이거를 저렇게 말을 해주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면 당신의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일러주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이해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애매합니다. 제일 맛있는 나물이 어디로 가지 나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맛있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이밤의 토크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함께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겠지만 원장님들도 다들 똑같은 저희들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좀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밤의 토크가 사실 7월을 시작으로 월에 한 번씩 이렇게 9월까지 달려왔는데 오늘이 이제 2019년 이 밤의 토크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밤의 토크가 2019년에는 끝이 났지만 2020년도에 또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3월에 돌아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 자리에 저희가 만족도랑 설문지를 놔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밤의 토크를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좀 이런 부분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좀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더 나아진 이밤의 토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는 중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시아 문화광장 아시죠 여러분? 네, 아시죠? 네, 아시아 문화광장에서 이신전신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배너도 보셨을 거고 앞에 아마 이신전신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 문구가 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시아 문화광장에서 3시 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 정신과적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좀 어울린 축제의 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 만큼 큰 박수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